자, 2018년도 2회차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밀폐식 보일러를 사람이 거처하는 곳에 부득이 설치할 때 바닥 면적이 5제곱미터이면 통풍구 면적은 최소 몇 제곱센치인지 쓰시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그림은 지금 이제 가스 저장실을 해놨습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뭐냐면 자연 환기 설비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환기 설비는 강제가 있고 자연이 있겠죠. 근데 강제는 우리가 뭐 환풍기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 기준이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연 환기 설비는 통풍, 그죠? 자연 통풍에 의해서 환기가 되기 때문에 그 충분한 면적을 갖추어 줘야 된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 기준은 우리가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이렇게 되겠죠? 1제곱미터마다 1제곱미터당 300제곱센치의 비율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현재 문제에서는 5제곱미터니까 300이 그죠? 1500제곱센치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은 뭐냐? 기준은 이렇게 되지만 또 다른 기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환기구 한 개, 그죠? 한 개의 면적은 240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이제 10제곱미터다. 이렇게 됐을 경우, 그죠? 10제곱미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10을 해주면 3000이 된다. 그죠? 3000은 2400 초과해버리니까, 그죠? 그럼 최대 크기는 뭐다? 2400제곱센치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기준은 바닥 면적 1제곱미터마다 300제곱센치의 비율로 환기구, 그죠? 통풍구 면적을 계산하고요. 환기구 한 개의 면적은 2400제곱센치 이하로 한다. 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일단 면적 기준 요거 자주 나오니까 잘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자, LPG 자동차용 충전기, 충전 호수 설치에 대한 설명 중 갈로 안에 알맞는 숫자 및 용어를 써넣으시오. 자, 우리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게 뭐가 있냐? 지금 나오는 요 호수 길이, 그 다음에 가스 주입구, 어떤 형태로 하느냐,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이프티 커플링 그런 문제도 있고,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봐두시면 되겠죠. 자, 일단 충전기의 충전 호수 길이는 5m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5m 이내로 하고, 그 끝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정전기 제거 장치를 설치한다. 그래서 호스 끝이 되겠죠. 끝에 우리가 뭡니까? 정전기 제거 장치. 그래서 어떤 문제는 보면 이 호스 끝, 밸브 끝을 보여주면서, 그죠? 예, 밸브 거기를 보여주면서 호스 끝에 연결되는 또는 설치되어 있는 장치는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전기 호수 끝에는 우리가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정전기 제거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전 호수의 과도한 인장력 가해졌을 때 충전기와 가스 주입기가 분리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세이프티 커플링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꼽혀 있는 상태에서 차가 출발했다든지, 또는 이게 충전기가 부딪혀서 넘어지면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가스 누설로 인해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인장력이 가해지면 이 부분, 그죠? 세이프티 커플링입니다. 커플링의 형태로 끊어지면서 떨어지면서 이제 차단이 되는
이제 그 문제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 보시면 충전 호스에 부착하는 가스 주입기는 원터치형으로 한다. 원터치형. 예. 그래서 LPG 충전하실 때 보면 그냥 볼밸브 같은 거 있죠. 그걸로 그냥 한번 쿡 꼽습니다. 바로 그죠? 예. 그러니까 원터치형이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에 충전하는 자동차 고정된 충전 용기에 충전하는 어떤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 거기서 나오는 문제는 호수의 길이 5m, 그 다음에 호수 끝에는 정전기 제거 장치, 그 다음에 인장력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 그게 이제 세이프티 커플링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전 호스 부착하는 가스 주입기는 원터치형으로 한다. 이제 요 내용까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도시가스 사용시설 배관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배관 이온부와 절연 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의 유지거리는 얼마인지 쓰시오. 2번. 가스 계량기와 절연 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의 유지거리는 얼마인지 쓰시오. 자, 두 가지가 나왔는데 둘 다 절연 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 유지거리입니다. 그죠? 자, 요거는 이제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해서 이 두 개는 일단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배관의 이온부와 가스 계량기. 자, 요거하고 이제 전기 설비하고 이제 이격 거리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먼저 가스 계량기. 가스 계량기 먼저 한번 보시죠. 자, 가스 계량기하고 전기 계량기. 물론 전기 계량기 및 전기 개폐기, 그죠? 개폐기 이렇게 되는데 얘는 60cm 이상 이격거리를 두고요. 자, 그 다음에 가스 계량기와 또 뭡니까? 이제 굴뚝 전멸기, 그죠? 굴뚝 전기 전멸기, 그죠? 그 다음에 접속기, 전기 접속기. 자, 요거는 30cm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상.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기준 뭐냐? 절연 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의 거리는 얼마다? 15c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관 이온부도 동일합니다. 자, 여기에 배관 이온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 이온부와 마찬가지 전기 계량기 및 전기 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 그 다음에 굴뚝, 전기 전멸기, 전기 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 절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cm 이상으로 거리를 유지할 것. 자, 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번과 2번은 동일하게 15c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도시가스 매설 배관의 누설 검사 차량에 탑재하여 누설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가스 공업회사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명칭을 영문 약자로 쓰시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다른 문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어떤 뭐 가스를 사용하느냐 또 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FID 검출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수소염 이온화 검출기입니다. 그래서 수소와 공기의 불꽃으로, 그죠? 수소와 공기의 불꽃. 그게 뭐 수소하고 공기하고 이제 연소를 시켰을 때 실효 성분이 이온화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전기 전도도를 가지고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근데 이 실효 성분 중에서 뭐냐면 탄화수소의 감도가 최대입니다. 감도가 최대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도시가스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 메탄. 그죠? 메탄이 주성분이죠. 그래서 탄화수소 화합물이죠. 그래서 탄화수소의 감도가 제일 좋기 때문에 검출하는 가스 중에서 그래서 이 수소염 이온화 검출기를 이용해서 검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수소염 이온화 검출기, 그러니까 보통 문제 나올 때는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불꽃 이온화 검출기. 염이라는 게 불꽃이니까. 그래서 불꽃 이온화 검출기에 사용되어지는 가스는 무엇이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수소를 이용한다. 수소를 이용해서 메탄, 그죠? 메탄, 우리 탄화수소를 검출해내는 방식. 그게 FID. 그러니까 영문 약자이기 때문에 영문 약자로 쓰라 이랬으니까 이제 FID를 쓰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한글로 그냥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면 이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수소염 이온화 검출기 또는 뭐 불꽃 이온화 검출기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이 뭐 사용되어지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요거 영문 약자 쓰라 했을 때 쓰는 것, 그 내용을 좀 봐두시면 되겠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스용 폴리에틸렌 간의 열융착이음 종류 두 가지를 쓰시오. 자, 열융착이음은 크게 우리 세 가지죠. 맞대기, 새들, 그 다음에 뭡니까? 소켓. 이 가운데 게 이제 소켓이죠. 소켓. 그죠? 맞대기라는 것은 두 개를 맞댄 겁니다. 관경이 동일한 것. 또는 관경의 공차 범위가 10% 이내, 뭐 관두께의 10% 이내인 것, 이런 것들 이렇게 했을 때 외면과 외면을 맞대어서 용접하는 형태, 그죠? 열융착이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켓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그죠? 그래서 관 외면과 소켓 내면을 이제 열융착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직선 연장한다든지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입니다. 분기. 그죠? 이렇게 진행하는 쪽에서 분기, 이렇게 분기할 때. 그래서 그걸 우리 뭐 안장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장부에서 이렇게 빼내는 거. 그래서 관의 외면과 안장부의 내면이 이제 열융착되는 형태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이제 세 가지 쓰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가지. 그래서 맞대기, 새들, 소켓 이렇게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에 가스 도매 사업의 일일 처리 능력이 25만 세제곱센치인 압축기와 액화천연가스 저장 탱크 외면과 유지해야 하는 거리는 얼마인지 쓰시오. 자, 압축기와 액화천연가스 LNG 저장 탱크와의 이격 거리, 그죠? 유지 거리입니다. 일단은 기준은 일일 처리 능력 25만 세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유지 거리가 문제가 나오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일단은 첫 번째 주로 나오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이제 저장 설비와 처리 설비,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그죠? 그래서 저장 탱크 외면에서부터 이게 사업소 경계까지 이 계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계산 공식이 또 있죠, 그죠? 그래서 거리, 유지 거리는 C. 자, C는 우리가 상수값. 그래서 저압 지하식은 뭐 0.24를 쓰고 뭐 이런 상수값이 있습니다, 그죠? 그 상수에다가 루트 우리가 14만 3천 W는 이제 저장 탱크 저장 능력.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있는데, 요 사업소 경계까지, 그죠? 요것도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는 뭐냐면, 그 거리가, 요렇게 계산해 있는 거리가 50m 미만일 때는, 그죠? 50m 미만일 때는 50m로 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나오는 게 압축기하고, 저장 탱크하고, 유지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기준이 뭐냐 하면, 20만 세제곱센치, 처리 능력이 20만 세제곱센치 이상인 압축기까지는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m 이상의 거리. 그죠? 그래서 지금 처리 능력이 25만 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이 되어서 자, 30m 이상. 그래서 거리는 최소 30m 이상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에 방폭 전기기기, 방폭 구조,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우리 방폭 구조는 뭐, 이제 매번 나오는 거니까요. 그죠? 예. 여기에다가 이제 첫 번째, 내압 방폭 구조, 기호 정도 한번 보죠. 내압 방폭 구조, D입니다. 그죠? D. 그 다음에 압력이 P죠. 그죠? 압력이 P. 그 다음에 유입, O. 그죠? 안전증이 E. 그죠? 그 다음에 본질 안전, IA 또는 IB. 이렇게 나오죠? 특수, S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호까지 해서 같이 좀 받으시고, 또는 방폭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으니까, 어쨌든 방폭 구조는 매 회차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에 액화천연가스를 이용한 실험 장면에서 마이너스 161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동영상에서는 이중 진공보온병에 담긴 LNG에 디지털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하면 온도계에 마이너스 161이라는 숫자가 표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마이너스 161이라는 게 온도니까 마이너스 161 도시가 되겠죠. 그죠? 도시를 나타내는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LNG의 주성분, 우리가 뭐 LNG 이렇게까지 안 쓰셔도 되고, LNG의 B점이 마이너스 161이다. 이걸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메탄이라는 것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여기서 문제에서는 LNG가 있는 상태에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LNG의 B점이 마이너스 161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거 지금 나타내고 있는 온도계로 이렇게 표시되는 것은 B점, 그죠? B점 마이너스 161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자, 방폭 전기기기 표시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지금 방폭 기구에 명판이나 이렇게 명판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쓰여 있는 용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EX라는 것은 우리 방폭 구조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방폭 구조. 그죠? 이 설비는 방폭 구조다. 그 다음에 나오는 EX 뒤에 나오는 영문 약자. 자, 이거는 뭡니까? 어떤 방폭 구조냐? 방폭 구조의 종류가 됩니다. 그죠? 그럼 D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압 방폭 구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로 이제 로마자 2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B, 여기서는 뭐 C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가스 폭발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냥 폭발 등급 이렇게 지금 뭐 설명을 이렇게까지 써놨는데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고요. 가스의 폭발 등급 이렇게 뭐 간단하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방폭 구조니까 내압 방폭 구조니까 내압 방폭 전기기기의 폭발 등급을 나타낸다.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T4라고 적혀 있는데 방폭 전기기기의 온도 등급이 되겠습니다. 온도 등급. 그래서 T4는 135초가 200도 이하를 뭐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게 크게 우리가 T1부터 그죠? 6까지 등급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T6의 온도가 가장 낮은 온도고요. 85에서 뭐 100. 그러니까 초가 이하 이렇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초가 135 이하 이렇게 되고요. T4는 135에서 200. 그렇죠? 그 다음에 200에서 300. 그렇죠? 초가고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300에서 450. 그 다음에 450 초과. 그죠? 이렇게 등급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등급까지 만약에 뭐 조금 신경 써서 외워두실 필요가 좀 여유가 되시면 한 번쯤 외워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 공업용 용기에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을 쓰시오. 자, 이거는 용기의 색상을 보고 그 가스, 용기 내부의 가스를 이제 쓰는 겁니다. 이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황색, 노란색이죠? 이거는 아시틸렌.
그죠? 아세틸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녹색입니다. 이거는 산소, 그죠? 여기 뭐 용기에 적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없는 상태로 뭐 이렇게 하기는 좀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은 제거가 되겠죠. 제거가 되고 용기의 명칭은 없는 상태로 이제 보여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녹색은 우리 공업용으로 쓰는 산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청색 탄산가스입니다. 그죠? CO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죠. 주황색은 수소, 그죠? 수소. 그래서 이 네 가지 색상, 그죠? 이 네 가지에다가 한 가지 더 이라면 액화 염소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갈색이다, 그죠? 갈색. 그것까지 한 5개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충분합니다. 충분하니까 일단 뭐 그 정도. 그 외에 이제 나오는 거 보면 뭐 대부분 이제 회색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같이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